워크TV가 하는 얘기도 사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.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 범죄 미안하다 사과한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들, 굉장히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일본인이었는데, 이게 시간 좀 지나니까 아니 왜 또 사과하라고 자꾸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.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, 이 통치 체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이런 혐한 감정, 반일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자국 국민들이 자기네 정부보다는 옆 나라에 더 불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시선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이거에 발맞춰서 언론은 더 신이 납니다. 확실한 주제거리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막 자극적인 기사들을 막 퍼나르기 시작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시작된 싸움이 인터넷이라는 현대의 훌륭한 문물을 만나서 화산 마냥 이렇게 확 폭발해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, 잠깐 언급을 했던 이 야마노 샤린 같은 이런 젊은 층이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그걸 주제로 콘텐츠를 생산해내기 시작한 거죠. 사실관계? 이런 거 뭐 사실 뭐 필요가 있습니까? 한국 놈들은 거짓말만 하고 별 이유도 없이 착한 일본인들을 증오하는데 우리는 까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, 이런 식인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처구니 없으니까 역으로 또 같이 분노하는 거죠. 참고로 이 야마노 샤린이라는 사람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, 이 사람은 역사를 인터넷 채팅방에서 배웠더라고요. 그리고 인터넷 채팅방에서 배운 역사를 기점으로 그린 이런 혐한 만화로 프로 만화가로 데뷔한 사람이에요. 물론 뭐 아예 역사적인 고증이 없었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, 이 야마노 샤린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보자면 분명히 첫 시작은 이런 인터넷 채팅방에서 도는 게시물을 가지고 혐한 감정을 키웠던 것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야마노 샤린 같은 사람들이 그린 만화를 보고 이 만화를 배운 사람들이 또 다시 작가로 데뷔하는, 이게 뭐 완벽한 순환고리가 좀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혐한이 하나의 또 문화 콘텐츠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요즘 일본 만화 작가들 중에서 혐한인지 혐한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. 만화 대사 중에 맥락 없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, 이런 소리가 나오면 대부분 혐한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거의 뭐 완벽한 프로파간다가 완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, 워크TV가 하는 얘기도 사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. 한국인들은 몇 번을 사죄하고 배상을 해도 계속 요구만 하는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왜 그렇게 프레임화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물론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한국인들 관점에서 한국인들의 입장을 제가 어느 정도 좀 대변을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, 일본 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거는 뭐 너네 입장에서 하는 얘기다, 이런 부분은 틀린 얘기다,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알지만, 적어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워크TV에서 하는 얘기처럼 한국인들이 너무 파렴치하고 그런 받기만 할 줄 아는 민족이라서 그래서 지금 계속 막 우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런 흐름 속에서 분명히 정치적인 관계들이 분명히 있었고,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자국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검토를 해야지. 사실 워크TV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. 지금 그 채널 보고 계신 일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,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확실하게 신용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외국인의 말을 믿고 지금 선량한 자국 국민들끼리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선진 시민으로서 굉장히 검토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일본은 사죄도 했고 배상도 했습니다. 이 사실은 저 한국인으로서 저도 인정을 해요. 맞습니다. 다만 이 사죄라는 것은 90년대 초중반 나름 제대로 된 역사인식에 대한 철학이 있었던 그런 일본인들과 그 정부에게 받아낸 사죄일 뿐이고요.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명목뿐인 사죄가 되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어느 날 강도가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원들 피해를 입히고, 그러니까 칼로 막 찌르고 막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재산까지 다 털어갔는데, 몇 년 후에 강도 아들이 나타나서 돈 몇 푼 쥐어주면서 그때 미안했다, 사과한다, 이렇게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누군가한테 상처를 입혔을 때는 그 상처가 고의든 뭐 우연이든 간에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, 그러면 상대방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주고 그 피해에 대해서 좀 정말 진지하게 배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태도들은 분명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건 오히려 강도 아들의 아들이 또 나타나서 자기네 할아버지가 강도질했던 거는 정정당당했다, 이 집에도 도움된 부분이 있다,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강도질이 아니라 선행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, 다른 데다가. 그 상황에서 이제 마침 그 강도가 털어갔던 돈으로 이런 경제적인 발전도 이뤘는데, 그 강도 집안은 그래놓고 이제 우리 집이랑은 또 거래 안 하겠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,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에 대한 감정이
반응이 좋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했던 그런 사죄들까지 좀 무색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후 편에 또 얘기를 할 건데, 배상이라는 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줬던 돈을 이 박정희 정권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썼기 때문에 일본이 배상을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한국에서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귀책도 있겠죠, 분명히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. 근데 일본에서도요, 미국에서 원폭이 떨어졌을 때 실제로 이 원폭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 개개인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, 일본에서 이걸 왜 우리한테 하냐, 미국에다 해라 하고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. 근데 왜 우리 그 국민들은 개개인들이 입었던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왜 이런 논리를 세우냐,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 과거에 일본의 이런 사죄를 조금 무색하게 만들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험한 세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더 깊이 있게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, 뭐 약간의 내피셜도 좀 섞었고요.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막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없진 않은데요. 제가 사실 이 촬영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.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찍으려고 하는데요. 앞으로 다음 편, 다다음 편에도 일본분이든 한국분이든 간에 이런 혐한 유튜버들 영상만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. 앞으로도 좀 부족하겠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영 선생이었습니다.